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매우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이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해줄 줄은 개인적으로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요. 정말로 시장이 생각보다 매우 강하게 어제 오늘 그리고 여타 미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와 동반된 흐름이 아닌 국내 증시 자체가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시장이 강했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등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IT 반도체가 최근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방해 준 모습이 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속 이틀간 IT 반도체에서 지수를 아주 강하게 하드 캐리를 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건 8월 29일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반도체 반도체 장비 중수출 통제에서 한 기업 예외, 인플레이법 반발 달래기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연장선상이 돼서 오늘까지 지수를 반등하는데 IT 반도체가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IT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갔지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매우 우수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닥권에 깔려있던 종목군들이 키맞추기 성격의 상승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IT 반도체도 곰곰이 좀 따져보고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잘 연구를 해서 슬슬 진입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부분을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은 어느 정도 하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장 아니고요. 수익 내기 참 좋은 시장이다. 대신 막 급등하는 종목, 막 올라가는 섹터에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뇌동 매매라든지 너무 단기 매매에 치중하지 말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일정 부분 잡아가는 매매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황과 시장의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양적 긴축이라는 이슈가 아직 시장에 남아 있는데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전혀 그런 거를 뭐 개의치 않고 올라왔죠. 사실 지수 무관이라는 소리는 뭐 IT 반도체라든지 특정 섹터가 지수를 하드캐리 할때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고 사실 최근에 주도주라고 제가 불리우는 종목군들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 2018년도 시장의 흐름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지금 뭐 극과 극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보고 또 일정과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대외 악재와 미증시 하락에도 대단히 강한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같은 경우 IT 반도체 섹터에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 무관 시장 좋은 종목군들은 다 가는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양적 긴축이라는 이슈가 바로 내일부터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풀린 게 아니라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존 45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증액된 부분이 시장에 풀려 있는 채권을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소각해버리고 매각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전부 다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제 미 증시는 뭐 1% 정도 상승했다가 아예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서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니까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가로 보더라도 3일 연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완전히 대조되죠. 우리나라 시장은 개파락한 부분을 일단은 하락갭을 전부 다 메우고 좀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좀 봤습니다.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도 하죠. 월말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반등도 있었고, 또 특정 IT 반도체 섹터의 쏠림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좀 올라간 부분, 그리고 장 막판 외국인이 들어왔던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을 때는 그냥 오늘은 종가 매수를 조금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장과 무관한 섹터의 뭐 일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정도만 좀 봤을 뿐, 오늘은 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또 일부 종목군들 덜어내는 선에서 오늘 시장을 좀 대응했던 것 같고요. 자, 시장 보면은 어제도 오늘과 비슷하게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아 증시에서 또 상해 이 제조업 PMI의 둔화 소식 속에서 상해 증시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도 좀 보여주었고,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 한국 증시만 엄청나게 센 모습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IT 반도체 이슈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를 좀 보였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행스럽게 1350원에서 안정적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라 환율의 하락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이번 부분에 좀 일조하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보다시피 굉장히 좀 강하게 우상향을 가는데, 통상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하루 종일 들어올 때 많이 일어납니다. 자, 전일 미 증시가 전강 후양으로 매우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3일 연속 음봉 맞고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아주 힘차게 다시 한번 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근 IT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라서면서 지수를 끌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IT 반도체인데, 이런 부분은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전전일 그리고 전일까지 천연가스 및 유가, 광물, 곡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하락, 그 이유는 중국의 경기 둔화의 수요 감소로 리세션을, 즉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모습이나, 시장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로 해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나, 이는 일단 국내 증시만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전일 미 증시의 하락은 아주 타이트한 고용지표가 오히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금리 인상의 문제로 지수가 빠진다라는 것은 너무 식상한 것 같고, 실제는 9월부터 진행되는 양적 긴축 규모 확대가 주된 원인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 부각이 되긴 해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시장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적 긴축 규모가 확대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오는지 볼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좋은 종목이 내려온다 그러면 담아야 된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번 하락 파동이 펼쳐질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별적인 종목의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고. 그 말에는 전혀 이견이었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다 아는 소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하는 소리가 경기 침체, 부동산 문제, 뭐 이런 소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말로는 시장이 급락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양적 긴축 이슈만 일단 넘기고 나면 뭐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치포 이슈 정도? 그런데 말이죠, 이 치포 이슈의 한국 예외를 29일 날 날짜에 말이 나왔다라는 점이 지금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따로 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강했다라는 거죠. 자, 위에 이슈가 지속 가능성 가능하려면, 즉 IT 반도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추후 치포 이슈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시장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합의란 3분기 감익될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지, 그러한 인식이 맞는지, 이 정도. 그리고 사실은 싸질 대로 싸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과거 통계를 보면 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재고가 많았습니다. 그 재고의 피크 아웃이 곧 주가의 바닥이었어요. 지금 이 시점이 재고의 피크 아웃인지 아닌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시그널이 오면 또 말씀드릴 때가 있겠죠. 좋은 종목군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비코전자, DDR5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뭐 원익 QNC 등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IT 반도체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200개, 250개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1등 종목이며 핵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압축해야 되겠죠. 예, 압축. 어제 일단은 BH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매매는 못했습니다. 오늘 애플의 이제 신제품 출시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가는데, 애플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하면 관련 종목군들 항상 급락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짧게 봐야 되고요. DDR5들 종목 내려오면 봐야 되고, XR 시장의 증가, 뉴프렉스, 이거는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파동을 그리다가 하단에서 자꾸 들어올리는 모습이 양호한 것 같고요. 로봇주 주말 라이브에서도 언급드렸고, 사실 KPF는 이번에 제가 카페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락장 꼭 매수해야 될 종목 1 종목이 바로 KPF였습니다. 로봇 종목 안에서 매우 우량한 회사에 떨어질 때 잡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일단 오늘 전략 매도를 다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슈팅 나왔는데 내일장 뭐 시가에 좀 떨어진다 하면 관심을 가질 거고, KPF는 좋은 일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종목군들은 우리가 필히 공부를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로봇에서 그걸 안다면, 그걸 안다면 뭐 어정쩡한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을 낼 필요는 없겠죠. 딱 핵심은 정해졌습니다. 로봇은 감속기다. 핵심은 정해졌다. 자, 2차 전지. 오늘도 폐배터리가 조금 오전에 좀 셌는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사실 이 캐파는 에코프로가 2만톤, 성일하이텍이 5천톤인데 에코프로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늘 최근에 좀 매수를 해놨다가 오늘 일단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지수가 또 밀리면 에코프로는 하단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지트로닉스, 뭐 파워로직스, 용화테크 잡주들 많죠. 폐배터리 다 무시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후발주, 2등주, 3등주 잡주 매매하는 것도 습관이고, 그 습관 속에서 계좌가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대장을 매매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장 매매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걸 해내야 돼요. 어려운 걸 해내야 되고, 자, 방산 관련해서 오늘 오전부터 사실은 이슈가 방산에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방산청장이 또 국회에 나와서 말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국회청장이 나와서 말하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 중심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천두가 아니라 천무, 이 다연장 로켓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수주, 방산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주가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저는 중요하다. 그게 이제 가장 빠른 게 하나 디펜스 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시간 외에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할인율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시간 외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할인율이 일단은 7%,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면 할인율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뭐 물량이 크다 보니까 할인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2만 50원. 그러면은 그 할인율에 6천억, 원래 시가로 6,200억 상당이니까 7% 할인하면은 5,500억 정도 시장에 풀렸다라고 해야죠. 자, 그만큼 시장의 유통 물량이 많이 풀린 거예요. 종목으로 보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그만큼 많이 풀린 거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외국계에서 1200억 정도,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80%를 외국인, 국내가 20%, 20%는 국내가 가져갔다라고 하면 최근에 국내 금융투자라든지 이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물량을 그냥 채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80% 같은 경우에는 뭐 뱅가드에서도 좀 가져갔고, 뭐 사모펀드에서, 그러니까 해치펀드에서 나머지 물량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해치펀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약간 생소한 해치펀드에서 가져갔다. 그 중에서 오늘 1000억 정도 나왔다면 대략 5,500억에서 뭐 1000억 빠져나가고 4,500억, 뭐 국내 기관 20%면은 뭐 1000억 잡고 안 판 것 같으니까 뭐 1000억 그대로 들고 있다 치고, 그럼 뭐 3,500억 정도 물량인데 걔네들이 바로 다 팔 것이냐,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뭐 저가 매수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올라가는지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뜨거운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물량 소화, 내일도 물량 소화하다 보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섹터 눌릴 때 지속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되고 있죠. 이쪽도 개별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미증시를 봐야 되는데, 자, 나스닥을 볼게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에서 아직도 못 돌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돌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못 돌렸죠. 그래서 돌리는 거 어느 정도 확인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선물로 볼게요. 오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락의 강도 대비해서 반등의 폭이 좀 약하죠. 반등의 폭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형이구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도 오늘 올라올 때 일부 줄일 수 있고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매도를 하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시다시피 이 저항권, 하나의 저항권이잖아요. 여기도 올라가면서 반등했던 저항권 상단에 와 있는 상태에서 15분봉으로 봤을 때도 강한 저항 자리, 이 윗구간이 강한 저항 자리인데 만약 올라간다 한들 이런 자리를 쉽게 돌파하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강한 저항이 있어서 쉽게 돌파하겠냐, 이런 생각.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뭐 돌파 같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위에 올라가면 또 저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란 소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 정도 갭을 내가 먹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 차라리 밀리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고요. 지수는 별 의미 없고. 자, 종목군들 보죠. 먼저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에서 한 1800억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선물 시장 끌어올리기 용으로 선물 시장에서 들어온 자금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좋았는데 바닥 잡아가는 모습 정도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BR 관점에서 9배 0.9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잘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그런 자리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바닥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수급이 좀 돌아간다 정도 같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아비코전자 일단 매도를 쳤다 했는데 뭐 반도체 좀 밀리면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ISC라든지 굉장히 세게 움직이네요. 1등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밀려도 다시 힘 가지고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IT 반도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H가 그랬던 것처럼요, 굉장히 시장이 밀려도 강했던 종목이 시장 반등 때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쿼츠의 1위 원익 QNC, 그 다음에 각각 1위 종목군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 싶네요. 기판의 대덕전자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정도. 자, 오늘은 원전부터 보죠. 두산에너빌리티, 뭐 제가 영상 올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처음 물렸네 뭐 그런, 저는 유튜브 보면서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자기와 관점이 틀리고 하면 안 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들어와서 영상을 보고 그런 댓글을 남기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가에 좀 잡아서 일단 홀딩을 하고 있고요. 뭐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의미를 안 두고, 결국은 26,600원이 돌파되면 한 2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있지만은 이 저항 이기고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자, 그 다음에 오늘 G2 파워가 굉장히 좀 강했고요. 근데 얘는 권리락 이후에 이 나중에 무중 물량이 상장될 우려가 좀 있어서 좀 건들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고, 그 밖에 BHI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저희 회원님들도 몇 분은 뭐 들고 계신 분들 있고 한데, 그분들한테는 뭐 규모
그 물량이 얼마 없으면 그냥 들고 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독보적인 대장이고요. 이게 이제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는 슈팅이 무섭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들고 계신 분들은 5일선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끝을 한번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벽한 대장주라. 자, 그리고 조강 ILI 원하는 구간까지 좀 밀리면은 이 아래에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일단 원전 섹터 안에서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세비캠부터 보조 폐배터리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좀 더 오전에 힘을 실었는데요. 저는 이게 이격이 좀 과도해서 더 올라가더라도 쉽게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매매할 건 어려울 것 같고 짧게 끊어치기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략하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 좀 어렵고요. 많이 밀려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 온다면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자, 에코프로 보죠. 에코프로는 뭐 전통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목표는 여기까지 가고 싶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번 접고 재매수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접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밀리면 네, 에코프로는 매수 관점에서 노리면 좋고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다가 접고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눌림으로. 자, 과거 뭐 대덕전자를 하나 볼게요. 대덕전자 이 악성 매물대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또 올라가다가 한번 맞고 내려왔다 돌파하고. 강한 종목의 특징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코프로가 강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의미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 보죠. KPF 로봇은 감속기가 전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없다. 뭐 테마주 하는 시절은 끝났죠.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그때 한참 테마주의 시대는 끝났고 실질적인 로봇의 시대가 왔다. 목표가는 저희는 8,9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계좌를 키움으로 안 써서 스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에 타점은 없고요. 유일로보틱스도 같이 봤던 종목이고 신고가가 넘어가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완전 끝에까지는 매매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반 팔고 미증시 하락에 시가 급락하자 해서 밑에서 어제 판만큼 더 사고 판만큼 그러니까 좀 추가한 거 여기서 팔다가 이거 어째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느낌은 더 갈 것 같아서 사서 여기까지만 딱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33,800원까지만. 근데 이제 이후에 신고가를 뚫고 단기 슈팅이 좀 나왔는데요. 왜 이 뒤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지 이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왜 얘가 올라야 될 이유가 있냐를 봐야죠.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돌파다 하고 따라 들어가면 이꼴 나기 때문에 또 밀렸을 때 저는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방산 쪽 종목 보면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아침에 사실 이 천무에 대한 기사를 봤었습니다. 아침에 봤었는데 그 기사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오후장 이 구간에서 저희 회원님들하고 제가 오늘은 방산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구간에서 타이밍을 한번 놓쳐가지고 원래 이 자리가 돌파가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서 좀 높게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냥
매매를 짧게 했던 것 같고요. 돌파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죠.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짧게 그냥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는데요. 한 2%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아마 이 종목은 내일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추세를 타고 가고 있어서 밀리게 되면 봐도 될 것 같아요. 밀리게 되면.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이든 뭐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길게 봤을 때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겠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으로 대응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현대로템이나 종목이 있는데, 따로 이쪽은 모멘텀이 연속될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서 지금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로봇 했고 방산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로봇, 원전, 방산 이렇게 고려아연까지 보죠. 친환경 한번 보고 고려아연 이쪽 한번 보고 하면 되겠네. 친환경은 밀려야 들어갈 것 같아요. 어제 대명에너지는 종가 매수를 좀 해서 아침에 굉장히 감사하게 크게 갭이 떠줘서 시가에 그냥 매도 잘 하고 나왔고요. 여기 위에 더 가는 거는 사실 재료의 소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당연히 매도가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고려아연은 좀 짧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 구간에서 이제 고가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눌림에 들어가서 68만원 슈팅 때 일단 팔고 나왔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잠정수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정수급에 기타 법인의 매수 물량이 좀 찍혔었는데요. 장 마치고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갑작스럽게 연기금과 사모펀드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높지만은 아주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아주 오랜 기간이죠. 아주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영권 이슈까지 붙어서 어찌됐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종목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뚫어놓고 있는데, 지금 요즘 시장 보면 신고가를 친 종목이 더 잘 갑니다. 얘도 실적 기반 베이스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돌파 이후에 눌렸을 때 이 눌림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어찌됐든 뭐 시장의 이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강한 종목이라든지 시장과 맞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글과 비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볼 필요 없고, 어찌됐든 시장보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를 많이 체크하시고 학습하시고 하시면 그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